자, 보자.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안 읽어왔으니까 뭔지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그치? 이 틈에 지금 뭔가 읽는 사람이 있고, 나 뭐지? 하고서 한글을 읽는 사람이 있고, 아, 하기 싫어 죽겠네 하면서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책이 없으세요? 저기 내가 문 앞에다 꽂아놓는데요. 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숙제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꽂아놔. 말하면 날 봐야지. 자, 그러면 문표하러 오잖아? 그러면 개념 테스트랑 챙기지?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오늘 뭐 배울지 읽어야 돼. 그리고 다 하면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꽂아놓고 가죠. 알겠어? 여기다 놓고 가자. 그럼 내가 몇 바퀴 빼놓게. 알아들어? 알겠어? 항상 시스템은 고민하는 거거든, 내가. 그래도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많잖아. 하는 게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원장님한테 되게 많이 좀 혼나거든. 왜요? 진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장님은 그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러죠. 애새끼들이 한 바퀴 도는데 1도 모르는데 한 바퀴 돌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반에 반만 하더라도 하나라도 알고 가는 게 낫죠. 맨날 혼나. 맨날 싸우는데 원장님하고. 둘 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느리게 하고 하는 거 다 잘하는데 굳이 뺑뺑 돌 필요도 없고 그건 고생인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어. 다 맞는 것도 습관이야. 틀리는 것도 습관이고, 틀리는 게 아무렇지 않고 지각하는 게 아무렇지 않고 열심히 안 하는 거 대충 하는 게 아무렇지 않으면 시험 기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 지금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 눈앞에 거랑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등식이 있어. 등식은 정확한 정의가 등호가 있는 식이고, 설명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계산이 끝난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을 전개하시오 이러면 이 뒤에 등호 있고 우리가 풀어나가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는으로 있고 는으로 이어서 답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니? 그냥 근데 등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계산이 끝난 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등식을 변형하기 때문에 앞에 는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쵸? 등식의 성질은 다 아는 거고요. 몇 가지 있죠 등식의 성질?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확인하고 가는 과정이야. 다 아는 건데 다 알긴 쥐뿔이 말 못하는데 모르지. 등식에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항등식, 방정식, 거짓인 등식이 있고요. 항등식은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던 식이고, 방정식도 많이 했던 식이고, 거짓인 등식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쓸 데가 없거든요. 항상 거짓인 거거든? 그거 어디다 쓰냐? 그치? 항상 지각하는 사람 어디다 쓰겠니?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다 쓰겠어 안 쓰겠어? 못 쓸 거 아니냐? 그치? 의미가 없는데. 뭐 이런 거야. x가 뭐가 되든 참일 수가 없어. 이항하면 x 지워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돼? 말도 안 되는 게 되냐? 이게 개소리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거짓인 등식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셈 쳐도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등식인데 등식 같은데 등식 아닌 애들이 있어. 뭐가 있었지 대표적으로? 피제수, 나누기 제수는 뭐 땡땡땡 나머지. 이거 등호했지만 등식 아니에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자, 목하고 얘네들이 같지 않아요. 계산을 결과를 쓰는 식인 거지. 또 이런 것도 등호가 있지만 등식이 아니야. 비례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좌변과 우변이 있어 보이는데 맞니? 여기다 뭐 더 할 수 있니? 그치? 이것도
비례식도 등식 같지만 등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비를 알려주는 식이야 비례식은. 이해가냐? 자 그래서 항등식은 정확하게 좀 딱딱하게 써볼게요. 정의를 정확하게. 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등식이고요. 변수 값에 따라 가끔 참인 등식이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갔냐면 니네가 이제 내가 맨날 설명하다 보면 앞에를 댕강 잘라먹고 변수를 빼먹었잖아. 그냥 근데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문자가 여러 종류만 있을 수도 있고 x만 있을 수도 있고 a만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게 문자로 표현한 애들은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애가 있고 내가 몰라서 문자로 썼지만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 맨날 강조하는 건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돼.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문자들을 변수라고 불러. 영어로 variable이란 말이야. 보통은 그래서 얘네들은 x하고 y하고 z들로 많이 쓰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a나 b나 c나 k가 올 수도 있어. 뭔지 몰라서 문자로 썼지만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 상수라고 불러. 영어는 콘스탄트야. A나 B나 C라고 써. 그래서 아까 우리 10번 보면 X의 1차식이죠. 이 문제에서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 줄 아니? X가 변수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X가 변수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저걸 뒤집어서 얘기하거든. X가 상수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X의 1차식은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쓸 거고 저 a는 0이 아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변수가 누구야? x인 거고 상수는 a하고 b인 거지. 자 그러면 항등식은 변수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니까 x에다 1 넣어도 참, 2 넣어도 참, 5 넣어도 참, 100 넣어도 참이야. x에 대한 변수가 x라면 방정식은 x가 1일 때만 참이고 나머지 거짓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방정식은 참이 되는 변수값이 궁금하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근이나 해라고 부르고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겠지. 방정식은 푸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 무슨 말이냐? 해나 근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야. 크게 보면 항등식의 문제는 두 종류로 나뉘어.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문제. 이거 항등식이어야 돼. 두 번째는 항상 참인 항등식을 사용하여 방금 전에 곱셈공식 변형봤지? 맞니? 곱셈공식 변형식도 항등식이죠. 우리가 항상 참인 등식을 이용해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알아서 나머지 거 하나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항등식을 이용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항등식을 많이 이용해 왔어. 곱셈공식 전개할 때도 항등식을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고 방금처럼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든가 그치? 다각형에서 뭐 다른 거 알려주고 뭐 대각선 길이 이런 거 구하는 것도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내는 거라고. 뭘 하고 있는지 물론 내가 얘기하는 이 정도 깊이가 대충 적당히 나는 어디 그냥 조대나 가고 광주대나 가고 광주대나 가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많은 얘기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서울로 갈 거예요. 전대 전기공학과 갈래요. 의대치대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쉬운 것만 하면 쉬운 것밖에 못해. 항상 내 한계라고 우리가 생각보다 뛰어나거든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한 10%, 20%더 할 수 있어요. 약간 힘에 부치게 해 공부를 하고 뭔가 연습을 하는 거야. 힘이 붙일 정도까지. 그래야 뭔가 발전하고 늘어. 운동도 마찬가지야. 하나도 숨 안 차면 운동이 되나? 아니지. 숨을 콕 찰 때까지 해야지 뭐가 나아진단 말이야. 공부도 마찬가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사실 뭐 힘들어. 헷갈려 죽을 것 같아? 천천히 다시 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치고는 지한이는 지금 잘 따라하고 있어. 처음 하는 거 그래도. 니네도 특강빨은 이제 끝났어.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똑같이 처음 배우는 거야. 형덕식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집중 안 하고 빠지고 공부 못하면 못 따라올 거예요. 자, 한글밖에 없죠. 수학 시간인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항등식이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1번이 뭐라고 했어? 항등식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물어봐. 다음 등식이 A의 항등식일 때 x, y 값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 자, 우선 눈이 돌아가. 문자가 많아. 세 종류가 있지. A하고 X하고 Y가 많이. 자, 변수가 누구야? A. 아까 X의 1차식 변수가 X라는 얘기였어. A, B가 상수였지? 여기선 A의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했죠. 이 식은 참이에요. 그죠? 변수가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한 말인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항상 당연한 거. 좌변과 우변이 어째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좌변을 전개할 수 있지 우리가. 좌변을 전개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니 우변은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이렇게 놓자고. 둘이 같아야 돼. 둘이 같아야 돼. A제곱 A제곱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는 A의 1차항은 어째야 같아져? 알겠는 사람면서 어떻게 해야 같아져? 누가 우리가 문장으로 말을 했죠. 단어로 말하지 말고 누가 x가 뭐가 돼야 6이 돼야 같아져. 쌍수항을 비교해봤더니 그치? 왜? 자, 우리가 식을 비교한다라는 건 식이 같다라는 건 1차식이 같다라는 건 A값 B값이 같은 거잖아. 2차식이 서로 같아요. 2차항 예수끼리 같고 1차항 예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10번에 그걸 한 거야. 물론 식을 모른다는 게 뭔지 X의 1차식을 모른다는 게 뭔지 A의 2차식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뭐야? 결국은 개수가 같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Y제곱이 뭐여야 돼? 구해야겠죠? 그 Y는 답이 두 개겠죠. 이해가겠니? 대다수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연습할 건 이런 거야. 다음에 항등식을 줄 테니까 걔가 항상 3이 되도록 니네가 모르는 것들 누구? 이런 x, y를 좀 구해봐.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문제를 먼저 연습을 할 거야. 그랬을 때 변수가 있고요. 목이 왜 이렇게 가냐? 이렇게 구해야 되는 얘네들 상수들이죠. 이런 x, y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멍청이처럼 바보 선배들처럼 x니까 미지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 변수가 뭐고 상수가 뭔지야 알아야 되고, 그치? 어떤 값이 변할 수 있는 값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x, y를 우리가
이렇게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문제에서는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아직 미자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란 뜻이야. 알아듣겠니? 자, 두 번째. 항등식은 항상 참이죠. 변수가 누구라고요? A죠. A에 뭘로든 저식은 참여해야 되지. 맞니? 그래서 저식에 A에다 0 넣어보자. 참이라며. 항상 참이라며. A에다 0 넣어봅시다. 알아듣니? A에다 0 넣으면 좌변 어떻게 돼요? 9 되나요? 우변은요? Y 제곱되니까? 그래 안 그래? 바로 Y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미정계수 Y를 하나 구했어. 그러면 저식에 Y 대신에 문자가 많으면 싫으니까 미정계수가 많으면 싫으니까 이렇게 써놨어. Y 제곱 대신에 9라고.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넣어봐. A에다가 또 뭐 넣을 수 있어? 1 넣을 수 있나? A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Y의 제곱이니까 4 되나요? 여기는 1 빼기 X 더하기 9입니까? 그러니까 X가 6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대표적으로 항등식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름까지 붙여봤거든요.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두 식이 같다라는 건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개수가 같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이름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은 항상 친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저식이 참이다라는 건 그 문자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어떤 식을 넣어도 참이라는 말이잖니?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넣었지. 숫자를 수치 집어넣었지.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명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 명칭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맞아? 이 식이 항등식이다. 둘이 같아야 돼. 지금 좌변이 정리 안 됐으니까 정리해서 비교해. 계수 비교법. 이 식이 A 항등식이니까 A가 어떤 수가 되든 항상 참여해야 되니까 숫자를 넣어봐. 그 식에다. 수치 A법. 항등식은 뭐한다? 푸는 게 아니다. 항상 참여하는 등식이고, 그쵸? 식을 푼다라는 건 방정식에서나 푼다는 말이 있는 거야. 해나 근을 찾는 게 푸는 거고, 문제를 풀긴 하겠지만, 그치? 방정식은 푸는 거가 당연한 말이야. 근데 항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 되게 만드는 문제를 풀거나 항등식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용하는 애지. 푸는 애가 아닙니다. 방정식은 태생적으로 풀어야 되는 아이고요. 알아듣겠어요? 네. 오늘 한 게 많죠? 됐습니까? 자, 분산자가 항상 수업 끝나면 정해주는데 누가 찍어서 좀 단톡방에 올려줘. 분산자 몇 쪽까지냐면 분산자 32쪽까지. 자, 반복사 몇 쪽까지죠? 다 했나? 중간은 전공까지 끝난 사람들은 다 끝났겠죠? 25쪽까지입니다. 이해 가겠냐? 그게 단톡방에 올려줄래? 이거 시험 본다. 월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학생은 아직 없어요. 파일 없는 사람? 저요. 녹화 꺼주고. 선생님 오늘 뒤에 수업이